23년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아파트 산 거는 24년도 5월에 샀어요. 와, 대단한 거죠. 지금 나이가 29살입니다. 얼마짜리 샀죠, 대구에서? 10억짜리 샀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같은 거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I 파트너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여바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I 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좀 찾고 있는데 정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운영하면서 지원금이나 특허나 연구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정책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책 자금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고, 저희가 서로 합의하에서 계약서도 모두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같이 합의하에 이런 계약서 작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 아닌 걸로 거기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잘 일하고 있으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돈은 잘 벌고 있으신가요? 예전에 있던 직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2020년부터 보험 대리점이랑 보험 원수사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많았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배우는 거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 성장이 멈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급여를 만들고 싶고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먼저 영업이라는 걸 좀 시작해봐야겠다 해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시작했는데 왜 2년 만에 보험을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남는 금액이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이게 영업을 하는 게 결국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 저한테 남는 돈이 실제로 급여를 벌면은 거기에서 5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가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보험은 그래서 받는 급여가 의미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데 전국 각지로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차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 달 기름비가 21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하이패스, 뭐 톨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수없이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럼 어쨌든 엄청 열심히 한 거네요. 많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대충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됐어요? 실제로 가져가는 게? 저는 월 평균 급여 계산을 해보니까 월 5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월 500만 원에서 5분의 1도 안 남는 거면 100만 원도 안 남는 거거든요. 그 일반 직장인 생활할 때보다 저축을 더 못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영업조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보험조직일 건데 저는 대다수가 그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시키는 것도 있어요. 버시는 분들은 정말 잘 벌기도 하니까 그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그 보험 계약을 받고 나면은 처음으로 내가 월 1,000만 원 정도를 찍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씀씀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일 그만두고 나를 언제 찾아왔었죠? 저는 2021년 여름에 찾아왔었습니다. 21년에? 21년. 오래됐죠. 그럼 거의 회수로 3년 됐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거두는 게 얼마나 돼요? 일단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해도 월 5천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순수익이? 그리고 좀 많이 찍을 땐 7천, 8천? 조금 야. 많이 나면 월 1억 2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가져가는 건 3천 정도 3천? 됩니다. 네. 엄청나네요. 3천, 말이 3천이 진짜 우리가 영상 찍을 때마다 막 2천, 3천, 5천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사기 치는 거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소득을 올려줬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랑 어떤 게 달랐던 것 같아요? 대표님들한테, 이 상대방한테 당신의 매출, 시스템, 마케팅, 화법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전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직접적으로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험 영업이나 이런 거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영업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당장 우리가 서류 접수해주거나 뭐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던가 이 사업에 운영하는데 뭐 가점 사항이 되는 확인서, 특허, 인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니까 대표님들이 이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좀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어쨌든 지금은 뭐 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이번에 아파트도 사고. 맞아요. 그죠? 진짜 이 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몇 년 만에 산 거죠? 23년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아파트 산 거는 24년도 5월에 샀어요.
와, 대단한 거죠, 지금 나이가. 29살입니다. 얼마짜리 샀죠, 대구에서? 10억짜리 샀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같은 거야. 나도 옛날에 이 세상을 몰랐으면 사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업계에서 너무 팽배한 일이잖아요. 네, 많습니다. 법인 영업을 하기 전과 후, 정책 자금을 하기 전과 후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타는 차나 버는 소득이나 사는 집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그냥 삶, 업무 자체 그냥 아예 달라졌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단계에서 하는 것처럼 겉보기만 막 신경 쓰고 영상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도 실제로 사고 그쵸. 차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진짜 맨날 비즈니스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일본 아니면 다 비즈니스 탑니다. 미래에 대한 그 성장성은 어떻게 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업 자체가 아까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파이 이거 정말 이거는 아직은 전망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생겨나요. 매년.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전망성 이런 건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많이 하려니까 그럼 그쵸. 고객을 어떻게 만나요? 뭐 DB 주는 건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마케팅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케팅 비용 100만 원도 안 썼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안 대장님한테 배웠던 블로그라던가 이런 거를 2022년도부터 꾸준히 작성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 입점을 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카페에도 주기적으로 게시글 같은 거 올려주고 요즘은 저번 달에 처음으로 마케팅 비용은 1,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새로운 투자를 위한 도전이고 선택이고 안 대장님께서 너무 출중한 제자들을 너무 많이 컨트롤 시켜서 이제 경쟁자들이 좀 경쟁이 생겼기 그죠?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해야겠다. 트렌드에 맞춰야겠다. 맞아요. 해서 지금은 메타 광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조건 변화에 맞춰야 그쵸, 돼. 무조건 메타 광고는 필수입니다. 진짜로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걸 놓고 계속 그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러면은 나는 그거는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해. 나도 진짜 낯가림 심한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는 거야. 나라고 뭐 언제까지 뭐 도도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닌데 이 신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세무, 이 정책 자금,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부터 꾸준히 작성했던 블로그 게시글이나 카페 게시글, 인스타도 저 꾸준히 업로드하는 거랑 유튜브도 제 얼굴이 이제 직접 나오다 네, 보니까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팀장 여바른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은 많아졌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죠. 당장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조금 하다 말아. 아, 맞아, 조금 하다 맞아. 말아. 재미없으니까.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고객들이 나한테 이거 보고 전화하지 않겠지만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맞아요. 신뢰를 쌓는 거는 오랜 보이지 않는 걸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그 앞에서 그걸 뭔가를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런 건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경쟁자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쟁자들 속에서 대표님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대부분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한 번 받고 그냥 끝내버려요. 한탕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쵸. 거야.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무상 지원금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대표님이 갚아야 되는 융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이분들한테 금리가 조금 싸게 나온 자금이 있으면 이걸 추가적으로 해서 대환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분께서 요번에 받고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 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금리가 높은 것들을 조금씩 대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와드려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동호 대표님한테 배운 거고 우리 회사 모토인데 저희가 안 대장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아 사람들이 그것도 오해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벌면 퍼센테이지 떼줘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저희는 전부 다 각자가 사업자를 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자로 새로운 자금이 나오면은 먼저 신청해서 다 받아봐요. 아, 그건 무조건 진짜 다 받아봐야 담당자가 대표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보는지 이 반박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스크립트 짜고 대표님들한테 전화해서 대표님은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한 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좀 논리정연하게 좀 잘 짜줘요. 마루타를 결국엔 가장 먼저 본인으로 하는구나. 그쵸.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야,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각 기관의 공문들을 5번, 6번, 10번 꼼꼼히 읽어봐요. 처음에 읽어봤는데 나중에 봤을 때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금 나오면은 5번, 6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관에 무조건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예외 적용이 되는지 새로운 특이 케이스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그 업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미리 알아놔야 대표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님들도 다른 곳이랑 상담했는데 좀 다르다. 다른 곳은 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좀 믿음을 많이 주십니다. 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구나. 많이 좀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다른 데서 알려주지 못할 법한 것들.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원해. 정말 많은 영업사원들이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내 정보를 뺏길까봐 되게 꼭 자꾸 쌀라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계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다 오픈해줘야 돼. 옛날처럼 그런 방식은 나도 이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이제는. 오픈을 하는데 대신 그거에 대한 우리만의 브랜딩도 또 돼 있어야 돼요.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꾸준히 그동안 올렸던 게시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밑받침이 돼서 그동안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그건 정말로 네. 피와 노력의 결실, 피와 땀의 결실이다. 와. 네. 일반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싫어하죠. 책상에 그쵸. 앉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뭐 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서 막 돈 벌고 싶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넘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대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국에 제가 여기 있게 된 거는 안 대장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선택을 했던 그 딱 하나의 순간이 저를 이곳에 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최근에 안 대장님이 라이브 강의하시는데 고민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잔데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한 번도 네,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뭐 정말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고민들 자체가 본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한세협에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증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만 보고 충분하고 실제로 특강 와서 한번 이 분위기 현장 느껴본 다음에 이제 인생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도 고민은 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선택을 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LI 파트너스 우리 여바란 대표님 모시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 TV랑 여바란 대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